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2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사부님과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이제 봐야 하는 이제 종목들을 좀 옥석을 가려볼까 하는데, 자, 먼저 그래도 그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그 리서치에서는 나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시장 지수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까요? 많이 받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가 뭐 3% 폭락 나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또 3% 급등 나오면 네. 당연히 영향을 아, 받겠죠. 네네. 근데 고용 지표 때문에 네. 미국이 엄청나게 급등할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또 반대로 또 음. 엄청나게 급락할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은 약간 수렴 단계에 좀 놓여 있는 거라서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음. 그거 자체로 인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추가 상승에 좀 버거워했었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코스피가. 네. 코스닥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맞아요. 네. 사실 오늘 진짜 살짝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했죠. 현대차 없었으면 코스피 한 마이너스 0 코스닥처럼 마이너스 0.7% 밀릴 수 있는 날이에요. 어. 근데 약간 버텨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 있는 게 버텨줬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 조정 나온 애들이 또 월요일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아까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진 않아요. 어. 다만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크게 뭐 상승 하락이 안 나오면 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좀 영향이 크게 나오면 영향은 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영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어. 그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FOMC 이제 점도표 이렇게 확인하면서 올해의 금리 인하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봤을 때 뭐 한 두 번 뭐 네, 이렇게밖에 거의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금리 인하를 두 번 이상 할 수 있겠네라는 쪽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갑자기 범원 이사처럼 네. 야 금리 인하 더 이상 하면 안 돼. 네.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될 건지 그래서 두 번조차도 못 하게 될 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빡 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외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취임 이후의 행적들이 이제 오히려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엄청 뜨겁고 한쪽은 엄청 차가워. 한쪽은 완전 불지. 얼어붙었어. 예, 한쪽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네, 끄지도 선풀 때문에 못하고 그렇고. 팔스 힐튼 집도 다 불타고 그죠? 20 몇 억짜 120 120억 120억짜리 집이 불타오고 야 48시간 안에 서울 여의도 10배 면적이 불타버리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저 다른 지역은 지금 한파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파인데 북극의 제트 기류가 풀려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트 기류가 세게 이거 묶어줘야 되는데 느슨해져 버려가지고 북극에 이제 한파가 내려오는 거라서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기 보면 LA 부천 지역 이게 이제 그 화재 나기 전 그리고 화재 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아우. 예. 있었는데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밤에 항공 사진 아우, 어떡해요.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영향이 더 네. 큰 것이지 고용 지표 뭐 어쩌니 저쩌니 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지금 뉴욕이라든지 고 아까 사냐 말씀하신 마냐가 그쪽 중요한데. 북쪽 지역은 네. 뭐 저도 이제 뉴스만 본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들 나오지 말아라. 네.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 어. 뭐 그 눈이 엄청나 뭐 눈이 뭐 거의 뭐 1층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이슈인 거지 고용 지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네네. 영향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그 허리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저기 네. 출근을 못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면 오히려 이제 이 이후에 상황에서가 더 문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눈이 3m 이상 쌓이고 지금 난리예요 완전히. 완전 정말 난리. 지구는 지금 아파가고 있으니까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나라들이 비상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래도 고용 지표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금요일 시장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단단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많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첫 번째로 한번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유창민 본부장님께서 막 자동차 네. 아저씨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대차와 기아를 엄청 강조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글로비스까지. 많이 현대 했었죠. 글로비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드디어 왔나요? 조선주와 비교해보면 수익률은 뭐 좀 미약하긴 한데 네. 근데 어찌됐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뭐 현대차가 뭐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오른 거긴 하지만 네.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오르는 거다 생각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120일선 말했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 현대차도 120일선 언저리 그러면 23만 원 뭐 올라가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이거를 한 번에 여기 요 매물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 좋겠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11만 원 그때도 아마 11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 원 언저리 오면 네.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하는 비중 줄인다고 해서 뭐 전량 줄인다라기보다는 네네. 전 절반 정도는 줄일 것 같아요. 음. 절반 정도는 줄이고 또 제가 할 건데 다만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안 줄이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신고가잖아요. 네. 현대 모비스는 네. 신고가.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덥석 매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HD 현대중공업처럼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처럼 딱 돌파를 하고. 돌파하면서 네. 덥석 와. 줄이면 이걸 못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훅 가네요 더. 예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도 고점 돌파했다가 약간 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만약에 여기서 뚫어버리면. 뚫어버리면 이야.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사야 되는 거고 네. 현대기아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기세가 신고가로 계속 가는 애들인 거고 네. 밑에서 어기적 올라온 애들은 아. 그 매물을 돌파하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현대차가 이 아마존에서 지금 뭐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인터넷 쇼핑이 차가 과연 될까 했는데 그래도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성공했잖아요. 어떤 게? 캐스퍼가. 네, 인터넷 사잖아요. 아니 그리고 와. 테슬라 테슬라도. 테슬라가 이미 테슬라 그렇죠. 인터넷 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인터넷 그리고 저기 뭐냐 그 포르쉐도 인터넷. 그래요? 와 요즘 자동차도 다 인터넷은. 네. 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포르쉐 매장 그냥 한번 구경 갔다가 네. 그냥 구경만 하러 와서 이럴 순 없잖아요.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은 그 사이트 들어가 사세요 이렇게. 어머머머. 그래요? 매장에 가서도 매장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군요.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효과가 뭐 엄청나게 늘어난다 말은 못하지만 이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마존을 판매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잡는다는 전제하에 비용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죠. 영업사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차값을 할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매장도 계속 운영비나. 그 월세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잘 되면 네. 되게 영업 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조선주들을 얘기했을 때는 네. 조선주 자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들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언제 보급이 돼가지고 언제 사람들이 교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을 테지만 이제 배에 비하면 좀 그런 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 훨씬 이전부터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다양한 시기에 차를 사잖아요. 우리 세 사람만 하더라도 각자 차 산 시기가 다 다를 테고 네. 뭐 그런 이제 것처럼 그런 주기들을 따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 이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세계 1위는 항상 도요타였어요. 네, 도요타였는데 도요타의
그 리콜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2위는 그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인데 연비 조작부터 뭐 이런 거 툭툭툭툭 나오면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뭐 저 밑에 있다가 네. 쭉쭉쭉쭉 순위가 글로벌 순위가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그런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초에 주식 시장 자체가 대세 강세장, 네.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당연시하게 따라가는, 오. 당연시하게 따라가는 섹터가 또 자동차이기도 해요. 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물론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24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 또 소식도 들려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그것만으로 그 대세 상승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대하는 게 2025년 자체가 네. 상당히 2024년과는 결이 다른 네. 상승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 그러해서 2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자동차 섹터는 자연스럽게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안정적인 섹터 중에 하나로 어허.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네. 뭐가 되든 간에 굵직한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네. 갖고 가는 좀 흐름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다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은 네. 계속 봐야죠. 자율주행을 계속 봐야 네, 된다. 왜냐하면 어. 이번에도 오늘 이제 현대차도 상승을 했지만 네.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오늘 급등을 좀 했어요. 올랐어요. 급등을 했는데 그럼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엔비디아한테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협업을 할까요? 그게 아니죠. 결국엔 자율주행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차량들 보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컴퓨터 칩이 상당히 차량용 칩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자율주행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프론티어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렇게 못 갔던 그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6%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는 1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네. 최근 사실은 이번 주에 성장주 중에서 못 간 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시작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보면 뭐 텔레칩스도 10% 그리고 뭐 그 아까 스마트 레이더는 못 올랐지만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혹시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더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 없이 네. 무감독 FSD 내부 테스트를 운영 중이다. 아예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는 운전사 없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터치 없는 거. 지금은 터치를 안 하, 그러니까 이게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꺼지기도 해요. 아 그래요? 경고를 계속 주거든. 어. 근데 이제 그 무감도라는 얘기는 안 잡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 진짜 무감- 찐 자율주행이네요.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 지난번에 한번 그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네.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일론 완화가 되는 머스크로 거죠. 인해서 규제가 완화돼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좀 더 땡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거와 맞물려서 아마 지금 이제 이런 무감독 FSD 내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환경도 되고 그걸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자체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더 한 발 앞서 왔다라고 좀 생각돼요.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또 70대 이상 그 운전자가 사고를 또 내셨는데 치매 환자였어. 네, 어허, 치매 환자였어요. 운전을 근데 하셨구나. 그 네. 본인이 그 자동차 면허 갱신할 때 그거 가서 하잖아요. 네, 테스트 네. 하는데 그때는 통과를 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통과했대? 거기서는 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상이 초기일 때는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이 나왔었대요. 2, 3년 전에.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검사 그거 테스트할 때는 통과가 되니까 운전을 하셨는데 내가 왜 사고 났는지를 몰라.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의 그 조선 시대보다 네. 지금 치매 환자가 훨씬 많거든요. 조선 시대보다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지금 의학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고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치매 걸리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수명이 일단 짧아서. 평균 연령이 45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된다는 거죠. 필수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 필요성이 또 느껴지게 고령자가 되고. 너무 많아요. 그럼 네. 이제 우리 아들들은 지금 뭐 10살, 8살 뭐 이러고 이제 11살 이제 9살 이제 이래 얘네들은 운전면허 따겠어요? 안 따지? 안 그죠? 따는 시대가 올 수도 없어. 있다. 운전면허 좀 뭐 하려 땁니까? 그냥 자율주행 그리고 차도 안 사도 될 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 아니 뭐. 알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차를 안 사도 된다는 건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하는 것처럼 로봇 택시 그냥 부르면 워낙 언제든지 오는데 그냥 예약하고 딱 하면 집 앞에까지 다 오고 뭐 하는데 이제 내가 굳이 진짜 차를 정말 많이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차를 사가지고 보험료 내고 뭐 관리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때 하고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예. 내가 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뭔가가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집 자체도 모듈화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모듈로 내 방이 딱 붙어 있다가 톡 띄어져 갖고 그 로봇 청소기가 지금 띡 들어갔다가 탁 나왔고 일하고 가는 것처럼 어디 가야 될 때는 그렇게 딱 갔다가 가서 또 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우주 정거장에 이제 우주 도핑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아예 그런 세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자기네 이게 벌써 한 3, 4년 넘었어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이번에도 CES에서도 그걸 또 선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공간이 그냥 편안한 그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가 알아서 집이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집 겸 이제 차, 뭐 겸. 근데 이렇게 진짜 세상이 정말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 지금 연초 이 흐름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완성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 AI 관련해서도 같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서 좀 같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묶이죠. 이제 드네요. 100% 묶인다고 봐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섹터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CES가 잘 끝났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그럼 헬스케어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컨퍼런스인 만큼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약에 대한 뭐 개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바이오 좀 전문. 바이오 전문. 아니, 바이오 이정희 전문 본부장님 아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바이오 잘 몰라요. 근데 이번 헬스케어는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왜요? 예? 알테오젠 참가하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참가한다고 그러니까 하던데.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금리가 너무 높아. 이게 약간 또 금리가 인하해야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예. 섹터 거잖아요. 자체가 섹터 아예- 자체가. 근데 지금 미 돈이 많이 국채금리가 드니까. 4.7%를 어저께도 장중에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벤트고 네. 거기서 엄청난 뭔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바이오주가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미 국채 금리라든지 네. 이런 금리 흐름들이 조금 안정화돼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올해 저는 바이오를 본다라면 CDMO를 계속 봐야 된다. CDMO. 그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이제 빅파마 업체들이 계속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비만 치료에 싹센다도 올해인가요? 올 연말인가 내년에 만료가 되고, 뭐 키트루다도 2028년에 그 특허가 마무리가 되니까 빨리 지금 제형을 바꾸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이 제형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좀 더 쉽게 하려고. 아니죠. 내가 이제 제형 주사는 혈액 주사인데 이걸 이제 피하 주사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내 제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액 주사를 3, 4개월 진료를 투약을 해야지 제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형을 빨리 돌리게 되면 키트루다가 특허가 끝나도 자기네 걸 써야 되는 거야. 환자가 나는 다른 회사 거 쓸게요, 복제약. 그리고 제형할 때 이거 맞을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머크사가. 그러니까 그 제형으로 다들 이제 막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내 기존의 제품을 더 오래 팔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끔. 그쵸.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키트루다가도 이제 특허가 28년에 끝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복제약, 네.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그러면 이걸 만들어. 내가 그 연구자라서
그리고 복지화까지 쉬워. 했어. 생산 시설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게 얼마 팔릴 줄 알고? 그럼 어떻게 돼? 생산 시설은 CDMO, CMO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전환기에 지금 나와 상황인 거고, 또 트럼프가 야 약간 인하해. 그럼 복제약이 조금 더 영업하기 수월해지겠죠? 네. 그러면 또 제네릭 시장이 또 커지니까 또 CMO, CDMO가 또 매출이 주문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 돌파를 했고 바이넥스가 다시 2만 원을 회복을 하고 네. 하는 걸 본다라면 의외로 저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올해 바이오를 본다면 CMO, CDMO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오.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조금 안정화됐을 때 그때 힘을 이제 좀 내지 더, 않을까. 수요일에도 이제 1월 8일 날 수요일에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이제 거의 4.7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 부분들이 기왕이면 완전히 대세 상승으로 가는 상황일 때가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 종목들의 이슈 뭐 유한양행도 그때 뭐 급등했을 때 그런 개별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몇몇 개는 움직이겠지만 정확하게 이 중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지 빡 하고 맞춰내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4.7에 육박하죠. 4.6 10년물이 6.94 그리고 30년물은 5%에 육박하고 있어요. 4.93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그러니까 뭐 지금 다들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게 네. 뭐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5%까지는 안 갈 거야. 이번에는 한 4.7이나 8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가면 5%인데 여기서 바로 5%안 갈 거야. 약간 갈리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데드라인 4.7%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확인을 해줘야겠죠. 갈지 안 갈지를.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JP모가 헬스케어 3일짜리 행사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올랐어야 되거든요. 좀 약간 스물스물 기대감에 그래서 올라와줘야 이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하루 전 네. 거래일이니까 차라리 로봇주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섹터 같이 묶이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또 그러니까 로봇주 로봇주 보면은 하셨는데. 삼성전자, 어저께는 LG, 휴머노이드 음. 저기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현대차. 사실은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의 진심인 기업. 몇 년 전에 인수해가지고 로봇의 진심인 그 현대차가 그 회사 인수했을 때 왜 저걸 인수하지 얘네가? 처음에는 꽤 됐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로봇 시장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측을 그냥 정확하게 제일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턱턱 산 회사가 현대차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네요 현대차는. 그래서 오히려 로봇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올 한 해에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될 수도 있다. 로봇주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는 지금 큰 이벤트는 있더라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받을 것까지는 지금 금리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렇게 막 급등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로봇주 지금 넘어왔는데 네. 로봇주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볼 때 네. 어떤 그 루틴이 있어요. 산업에 주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야 저렇게 뭐야 하면서 갑자기 짠 하고 신사업이라고 짠 나오다가 기대감만으로 막 투자 받아갖고 돈은 아직 못 벌고 이런 식의 쭉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소외되다가 다시 부각될 때는 어느새 내 주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쵸. 어느새. 그러면 로봇이 우리가 보통은 산업용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여졌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어요. 일단 가장 많은 건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는 로봇 청소기. 로봇이라는 거예요. 얘는 청소기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서빙. 이용하거나 서빙. 네. 예, 그죠? 이런 것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그냥 로봇 조리 뭐 이런 거 다 로봇 조리기로 해가지고 음식까지 만드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재료를 배합해가지고 조리하고 그릇에 담고 포장이라고 하면 포장까지 딱 찍어서 나옵니다. 예, 진짜로. 포장까지.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요번에 이제 CES에서도 여러 로봇들이 또 선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조선업이 강하잖아요. 근데 조선 용접 로봇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이렇게 그런 진심의 모습들을 보여지니까 이제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제 우리 일생활에 들어왔다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소예요. 요번에 이제 그 어떤 분이 하반신 마비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슈트 같은 로봇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와 대단한 게 지금 저번에 연아 씨 갔다 왔던 그 네, 킨텍스일까요? 예. 거기에서 사람이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휠체어 같은데. 근데 로봇이 지가 틱틱틱틱 걸어와서 입혀주는 거야. 자동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입혀준 게 아니라 로봇이 와서 입어 사람 환자한테. 그래갖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리가 되어서. 네. 그게 엔젤 로보틱스에서 나온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간병인을 대처하고 네. 뭐 대처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들은 뭐예요?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운전직 하시는 분들 점점 없어질 수 있겠죠. 자율주행. 은행직이셨던 분도 엄청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어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하려면 기술. 투자를 해야지. 투자로 돈을 벌어야지. 투자라는.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아. 나이가 이제 60, 70, 80 되셔갖고 거기서 뭘 해갖고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자 클릭하면서 시스템 도움 받아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우리 같은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갖고 네. 돈 많이 그렇게 버시면서 이제 여행 다니고 즐기셔야 돼. 네. 아니 수요일 날 그 로보티즈 말씀하셨잖아요 라이브에서. 근데 제가 우리 전 채널 그 리치 유캔업 채널에서 제가 로보월드에 다녀온 영상을 직접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거기에 로보티즈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달 로봇을 제가 찍어서 그 영상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로봇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사람의 그런 아픈 부위를 로봇이 잘 채워주는 그런 선순환의 역할도 하기도 하니까 좀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로봇에 완전 집중하는 제일 초기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도 약간의 바이오주도 또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 종목들 좀 하나 종목 정도라도 다음 말씀해 주에 주시면 어때요? 저는 주력으로 또 한번 봐야 될 게 네. 원전이 맞아요. 이제 금요일 날 매우 강한 상승을 네. 보이기 시작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네. 한 7%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뭐 체코 원전 어떻게 이제 그거 뭐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영업 1호맨이네 어쩌죠. 제가 그때 막 뭐라 했죠. 저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고. 체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 풀어야 될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미국에 가서 웨스팅하우스가. 그렇죠. 미국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자. 야 너네가 다 이거 못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싸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하고 너네 그냥 로열티를 받고 가만히 앉아고 돈 벌어. 이게 낫다고 걔네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체코에 가가지고 야씨 소맥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화나셨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해결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이 단초를 독세가 이제 풀어졌다. 그렇죠. 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이 이제 그래 특히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족쇄를 풀었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좋아. 이른바 양국이 한국과 코리아, US, 코러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코러스. 하모니 좋아. 네, 그래서 원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와. 이제 이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네. 그 원전의 그 계획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지를 다지고 있거나 네. 요게 지금 몇 기가 있는지 알아요? 원전 몇 개 있을까요? 원전 그게 지금 앞으로 네, 지어져야 신한울 막 될 이런 거? 계획 네. 중이고 추진하고 있는 게 430기입니다. 그래요? 430기.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가게 되면 프랑스 뭐 어디 다 전 제낄 수 세계 있어. 이제. 프랑스, 와.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 좀 제끼고 우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런 환경들, 조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환경 자체가 갈 수밖에 없어 하는 환경. 미국이 또 어쨌든 help me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다. 뭐 대장적으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비롯해서 원전주들 쭉 보세요. 원전주도 뭐 우리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좋겠어요. 그것도 리치 유캔업에서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전주들이 사실은 잘 가다가 네. 정책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정책 이슈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전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저는 원전주는 하락을 해도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슈로 이제 올라왔는데 네. 연속된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추가 리스크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진짜 국력도 좀 높아지는 계기까지 당연하죠. 되는 거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또 한 종목 좀 추천 저는 일단은 있을까요? 종목을 픽하라 그러면 엔터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뭐 엔터주 얘기를 했는데 네. 엔터주. 사실 이번 주에 네. 그냥 좀 저는 이번 주에 못 간 애들이 섹터가 다음 주에 힘을 좀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하이브도 7%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 이러면 금요일 날. 사야지 신고가 언저리인데. 예? 그리고 JYP도 2.4%. 네. YG 엔터. YG엔터도 4% 올랐어요. 4%. 근데 딱 보시면 이 친구들도 계엄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예술이 연말에 네. 행사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도 분위기가 막 뭔가 노는 분위기 놀자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도 네. 기간 막 끝났고 네, 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소멸해 가면 엔터주들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그럼 오. 이럴 때 모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 JYP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일키즈 네. 간중 동원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세븐틴, 네. 뭐그 친구들보다도 공연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맞아요. 많은 간중 신입들이 동원을 난리네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소미 일본 그 트와이스에서 일본 여성분들 네. 대상으로 해서 만든 그룹 오호. 그 이름이 미소민지 미소얀지 아무튼 그 돈가스 회사 이름 같이 예? 미사모.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저 멘토- 미사모가 네. 도쿄돔에서 1월 16일 17일에 공연이래요. 그래요. 바로 있네요. 네 근데 이게 평일이에요. 어허. 근데 보통은 주말에 하잖아요. 그러게요. 평일에도 하는 이유는 우린 평일에도 만석 채울 수 있다. 자신감. 자신감 평일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아하. 그 티켓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또 새로 신인 그룹 네. 또 엄청나게 남자 보이 틱 그룹인데 플립. 네 그쪽도 장난 아니래요. 7년 야. 7년 만인가 10년 만에 나오는 오. 보이 그룹 JYP에서 보이 그룹이랑 PM을 입는. 예 그래서 이야. 그 부분도 좀 관심이 상당히 많고 2024년 이게 뭐예요? 뭐. 아이들 그 공연 횟수하고 관객 동원. 이야. 근데 세븐틴이 36번 공연을 했는데 114만. 114만. 와. 근데 스트라이키즈가 26번. 근데 78만 명이야. 10번을 덜 했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어허. 그리고 트와이스가 13번 공연했는데 58만 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거의 2배급의 막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지도 뭐 꽤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올해 JYP가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 특히 JYP는 일본에 강해요. 옛날부터 일본에 강했어. 네. 근데 일본 엔화가 애나.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오. 원화보다. 오. 그러면 또 그것도 수익도 벌어들이는. 크겠죠. 거기다 이제 미사모도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키즈가 올해 또 한국에 와서 또 팬 사인회 팬 행사도 그래요? 한대요. 상반기에. 이런 것도 감안하면 저는 JYP 충분히 사볼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간 거는 금융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또 얘네가 실적도 발표하잖아요. 아니 실적 당장은 아닌데 네. 바닥을 그냥 다 다지고 있어.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다음 주에
금융주들도 한번 음흠. 순환매성,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지수가 121선까지 가려면 금융주가 움직여 줘야지 또 한번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역시 엔터주 좀 빠질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뭐 공연 이슈들이 있고 좀 신입 그룹들이 나오면 또 같이 붐이 되고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까지 있으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거 배당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주들이 좀 잘 가야 좀 이런 시장들도 뒷받침이 잘 되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그래도 다음 주 시장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 설 전에 좀 우리에게 현금을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도 잘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에도 좀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 엽사부님은 항상 아침마다 8시 반에 어떤 시장이 될지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손잡고 문을 열어 주시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저 옵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미남 주식에서 감사합니다. 옵션 강의 잘 보시면서 여러분 이 옵션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시장 지수에 따라서 이 저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간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투하세요. 성공하세요.